이 사연은 실제 제보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모두 떠난 집에서 아내는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웃지도 말하지도 않았고 저녁은 늘 남편 혼자 먹는 몫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다시 웃었습니다. 남편은 그 웃음이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가정을 살린 게 아니라 다른 세계로 아내를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남편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고요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아내의 뒷모습만이 어둑한 저녁빛 속에 윤곽을 드러냈다. 남편은 넥타이를 풀며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거실로 돌아와 식탁에 앉았지만 저녁 준비가 된 기척은 없었다. 아내는 여전히 소파에서 움직이지 않았고 남편은 냉장고를 열어 남은 반찬들로 간단히 밥을 차렸다. 혼자 먹는 저녁은 이제 익숙해진 풍경이었다. 6개월 전만 해도 이 집은 달랐다. 둘째가 대학 기숙사로 짐을 옮기던 날 아내는 아침부터 분주했다. 챙겨야 할 것들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아들이 차에 타고 떠나자 아내는 한참 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을 때 아내는 둘째 방에 앉아 있었다. 정리되지 않은 책상 위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남편은 어깨에 손을 얹었지만 아내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 후로 아내는 조금씩 말을 잃어갔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늦어졌고 머리를 감는 횟수도 줄었다. 집안일은 최소한만 했다. 빨래는 쌓이고 설거지는 밤늦게까지 싱크대에 남아 있었다. 남편이 물으면 아내는 고개만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했다. 괜찮다고 피곤할 뿐이라고. 하지만 남편은 알고 있었다. 아내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그 안에서 무언가가 꺼져가고 있다는 것을. 남편은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려 했다. 하지만 아내는 완강히 거부했다.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아내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내는 늘 활기찼다. 학교 행사마다 발벗고 나섰고 동네 주부들과 모임도 자주 가졌다. 그런 아내가 이제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있었다. 변화는 어느 토요일 오후에 찾아왔다. 남편이 서재에서 신문을 읽고 있을 때 거실에서 아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작은 소리였지만 남편은 귀를 의심했다. 몇 달 만에 처음 듣는 아내의 웃음이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갔다. 아내는 TV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화면에는 트로트 가수가 무대에서 노래하고 있었다. 중년의 남자 가수가 마이크를 잡고 열창하는 모습이었다. 남편은 소파 옆에 조용히 앉았다. 아내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가수의 노래가 끝나고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시작했지만 아내는 계속 화면을 응시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아내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직접 저녁을 차렸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남편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부터 아내는 조금씩 달라졌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샤워를 했다.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는 시간이 늘었다. 남편이 넌지시 물었을 때 아내는 그 가수에 대해 알아보는 중이라고 했다. 오랜 무명 생활 끝에 뒤늦게 주목받기 시작한 가수였다. 아내는 그의 과거 영상들을 찾아보고 기사를 읽었다. 식사 시간에 아내가 먼저 가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남편은 귀를 기울였다. 오랜만에 아내가 무언가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그 가수의 음반을 주문했다. 택배가 도착했을 때 아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아내는 CD를 거실 오디오에 넣고 반복해서 들었다.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멜로디를 정확히 따라갔다. 남편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아내의 노랫소리를 들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아내가 돌아오고 있었다. 가수의 콘서트 소식이 발표되었을 때 아내는 핸드폰 화면을 오래 바라봤다. 남편은 티켓을 예매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콘서트 당일 아내는 아침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옷을 여러 벌 꺼내 입어보고 화장도 정성스럽게 했다.
남편은 아내를 콘서트홀까지 데려다 주었다. 차에서 내리는 아내의 뒷모습은 가벼워 보였다. 남편은 주차장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콘서트가 끝난 후 아내는 흥분한 얼굴로 돌아왔다. 공연이 얼마나 좋았는지, 가수가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이야기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날 밤 아내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남편은 아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안도했다. 우울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후로 아내의 일정은 바빠지기 시작했다. 가수의 팬카페에 가입했고 카페 회원들과 만남을 가졌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다. 아내는 외출 전에 남편에게 어디를 간다고 말했다. 남편은 흔쾌히 보내주었다. 취미 활동이 생긴 것이 기뻤다. 아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웃으며 돌아오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시간이 지나며 아내의 외출 횟수는 늘어났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나가게 되었다. 가수의 지방 공연이 있으면 아내는 따라갔다. 때로는 하루 만에 돌아왔지만 때로는 이틀을 집 밖에서 보냈다. 남편은 걱정되었지만 말리지 않았다. 아내가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집에 돌아온 아내는 지쳐 보였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남편은 생각했다. 그러나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아내가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날이 한 달에 몇 번 되지 않았다. 남편이 퇴근했을 때 아내는 이미 외출한 후였고 늦은 밤에 돌아왔다. 남편은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았다. 빨래와 청소는 남편의 몫이 되었다. 처음에는 아내가 바쁘니까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남편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너무 바쁜 것 아니냐고. 건강은 괜찮냐고. 아내는 괜찮다고 했다. 오히려 요즘이 제일 행복하다고 했다.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아내가 행복하다는데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겠는가. 다만 가끔 아내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 무언가에 홀린 듯한 눈빛이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다. 은행에서 온 대출 승인 알림이었다. 남편은 이해할 수 없었다.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었다. 다음날 은행에 전화를 걸었다. 직원은 남편의 명의로 며칠 전에 대출이 실행되었다고 했다. 금액은 3천만 원이었다. 남편은 식은땀이 흘렀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자 직원은 잠시 후 다시 전화를 주었다. 신청 당시 제출된 서류들을 확인한 결과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했다. 남편은 집에 돌아와 서류함을 뒤졌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평소와 다른 위치에 있었다. 남편은 주저앉았다. 아내였다. 아내가 남편 몰래 대출을 받은 것이었다. 남편은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아내가 들어왔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내는 남편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눈치챈 듯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남편이 아내를 불렀다. 아내는 멈춰섰다. 남편은 대출 이야기를 꺼냈다.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시인했다. 필요한 돈이 있어서 그랬다고 했다. 남편은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했냐고 물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은 다음날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대출금은 여러 온라인 쇼핑몰로 송금되었다. 남편은 거래처를 검색했다. 모두 음반 판매 사이트였다. 남편은 이해할 수 없었다. 3천만 원어치의 음반을 산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남편은 아내의 방을 열었다. 옷장을 열자 CD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 수백 장은 되어 보였다. 모두 그 가수의 앨범이었다. 남편은 아내와 마주 앉았다. 아내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남편은 왜 이렇게 많은 앨범을 사야 했느냐고 물었다. 아내는 가수를 응원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음반 판매량이 가수의 순위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남편은 그래도 이건 너무 과하지 않냐고 했다. 형편의 3천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라고 했다. 아내는 자신이 뭘 잘못했냐고 되물었다. 가수를 응원하는 것이 잘못이냐고 했다. 남편은 응원과 집착은 다르다고 했다.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다. 가수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른다고 했다. 그가 없었다면 자신은 아직도 그 어둠 속에 있었을 거라고 했다. 남편은 할 말을 잃었다. 아내의 눈빛은 단호했다. 남편은 그래도 이제 그만하자고 했다. 대출금은 갚아야 하고 더 이상 무리한 지출은 하지 말자고 했다. 아내는 대답 대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남편은 거실에 홀로 남았다. 다음 날부터 아내는 더 자주 집을 비웠다. 남편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했다. 남편이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외출했다. 남편은 아내의 핸드폰 청구서를 확인했다. 문자와 통화 내역이 평소보다 몇 배나 많았다. 모두 팬카페 회원들과의 연락이었다. 남편은 아내가 속한 팬카페를 검색해 보았다. 카페 게시판에는 가수에 대한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왔다. 그의 사진, 영상, 일정, 소식들이 실시간으로 공유되었다. 회원들은 서로를 가족이라 부르며 친밀하게 대화했다. 음반 구매 인증 게시판도 있었다. 회원들은 자신이 산 앨범의 사진을 올렸다. 수십 장, 수백 장씩 구매한 사람들이 많았다. 남편은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남편은 아내에게 다시 이야기를 시도했다. 주말 아침 아내가 외출 준비를 하기 전에 불렀다. 남편은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자신이 아내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취미를 갖는 것은 좋지만 가정의 경제를 위협할 정도는 곤란하다고 했다. 함께 적당한 선을 찾자고 했다.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남편은 모른다고 했다.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이 죽은 듯이 살았는지 모른다고 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집안일을 하느라 자신의 삶은 없었다고 했다. 이제야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찾았는데 그것마저 빼앗으려 하느냐고 했다.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다. 남편은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고 했다. 다만 균형을 찾자는 거라고 했다. 하지만 아내는 듣지 않았다. 아내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남편은 뒤따라가며 오늘은 집에 있자고 했다. 아내는 멈춰 서서 남편을 돌아봤다.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내는 왜 자신의 행복을 방해하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다. 남편은 현관에 서서 아내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다. 막막함이 밀려왔다. 남편은 첫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은 바쁜 와중에도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다. 남편은 상황을 설명했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자신도 몰랐다고 했다. 어머니와 통화할 때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 아들은 자신이 시간을 내서 집에 가보겠다고 했다. 다음 주말 첫째가 집을 찾았다. 아내는 아들을 반갑게 맞았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식사 후 아들은 아내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다. 남편은 거실에서 기다렸다. 1시간쯤 지나 아들이 나왔다. 아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아들은 어머니가 듣지 않는다고 했다.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한다고 했다. 오히려 가족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서운해한다고 했다. 아들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남편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아내를 어떻게 상담센터에 데려갈 수 있을지 막막했다. 그날 밤 남편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 누운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다. 신혼 시절 아내는 수줍지만 따뜻한 사람이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내는 헌신적인 어머니가 되었다. 아이들의 학교 행사, 학원 픽업, 밤늦은 간식 준비. 아내는 자신의 시간을 아이들에게 모두 쏟아부었다. 남편은 직장일에 매달렸고 아내에게 집안일을 맡겼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이 자라고 독립하자 아내는 갑자기 할 일을 잃었다. 30년 가까이 해온 역할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남편은 그 공허함을 이해하려 했지만 정말로 이해하고 있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 가수가 아내에게 공허함을 채워줬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공허함을 채우는 것을 넘어 아내의 전부가 되어버렸다. 며칠 후 남편은 아내의 가방에서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견했다. 또 다른 음반 구매 내역이었다. 이번에는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남편은 아내를 기다렸다. 아내가 돌아왔을 때 남편은 영수증을 내밀었다. 아내는 영수증을 보고도 미안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돈으로 산 거라고 했다.
남편은 어떤 돈이냐고 물었다. 아내는 예전에 모아둔 돈이 있다고 했다. 남편은 그 돈도 결국 가게에서 나온 거라고 했다. 아내는 자신이 30년 동안 가정을 위해 일한 대가라고 했다. 이제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쓰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했다. 남편은 말문이 막혔다. 아내는 계속 말했다. 남편은 직장에서 월급을 받았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집안일은 일이 아닌가?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일이 아닌가? 자신의 젊음과 시간을 모두 바쳤는데 이제 자신을 위해 조금 쓰는 것도 허락되지 않느냐고 했다. 아내의 목소리는 높아졌다. 남편은 그런 게 아니라고 했다. 다만 너무 과도한 것 같다고 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을 내버려 두라고 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남편은 문 앞에 서 있다가 결국 거실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다음날 남편은 회사에서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점심시간에 혼자 식당에 앉아 밥을 먹다가 동료가 다가왔다. 동료는 남편의 표정이 안 좋다며 걱정했다. 남편은 괜찮다고 했지만 동료는 눈치챘다. 동료는 자신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했다. 아내가 한때 홈쇼핑에 빠져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결국 상담을 받고 나아졌다고 했다. 남편은 동료에게 어떻게 상담을 받게 했는지 물었다. 동료는 처음에는 아내가 거부했지만 가족 모두가 설득했다고 했다. 특히 자녀들이 나서서 어머니를 설득했다고 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퇴근 후 남편은 둘째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둘째는 형에게 이미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자신도 곧 집에 가보겠다고 했다. 주말에 두 아들이 모두 집에 왔다. 아내는 아들들을 보고 기뻐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분위기는 평온했다. 하지만 식사 후 아들들이 상담을 권유하자 아내의 표정이 변했다. 아내는 자신은 아프지 않다고 했다. 상담 같은 건 필요 없다고 했다. 첫째가 그래도 한번 가보시라고 했다.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둘째가 어머니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아내는 자신은 오히려 요즘이 제일 좋다고 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아들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남편은 조용히 지켜봤다. 첫째가 대출 이야기를 꺼냈다.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다. 첫째는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고 했다. 아내는 자신이 알아서 갚겠다고 했다. 어떻게 갚을 거냐고 첫째가 물었다. 아내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둘째가 어머니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고 했다. 아내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왜 모두가 자신을 괴롭히느냐고 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느냐고 했다. 그저 좋아하는 가수를 응원하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 야단이냐고 했다. 아들들은 당황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쌌다. 아내는 남편을 밀쳐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거실에 남은 세 사람은 침묵했다. 첫째가 한숨을 쉬었다. 둘째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남편은 모르겠다고 했다.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다.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아들들이 떠난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아내는 더 자주 집을 비웠다. 때로는 며칠씩 연락이 되지 않았다. 남편이 전화를 걸면 아내는 받지 않거나 짧게 끊었다. 남편은 아내의 일정을 알 수 없었다. 언제 나가고 언제 돌아오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새벽 2시에 돌아왔다. 남편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내는 남편을 보고 놀랐다. 왜 안 자고 있느냐고 물었다. 남편은 걱정되어서 기다렸다고 했다. 아내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남편이 아내의 팔을 잡았다. 이제 그만하자고 했다. 제발 정신을 차리라고 했다. 아내는 팔을 뿌리쳤다.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자신은 정신이 멀쩡하다고 했다. 오히려 남편이 이상한 거라고 했다. 자신의 행복을 방해하는 남편이 이상한 거라고 했다. 남편은 이게 행복이냐고 물었다. 가족과 멀어지고 빚을 지고 집을 돌보지 않는 게 행복이냐고 물었다. 아내는 남편이 모른다고 했다. 남편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했다.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했다. 그 가수가 자신을 구해줬다고 했다. 그는 자신에게 삶의 이유를 줬다고 했다. 남편은 그는 그저 가수일 뿐이라고 했다. 화면 속의 사람일 뿐이라고 했다. 아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내는 남편이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했다.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하지 말라고 했다. 남편은 알고 싶지도 않다고 했다. 다만 아내가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내는 자신은 어디에도 가지 않았다고 했다. 여기 있다고 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자신이 아는 아내가 아니라고 했다. 아내는 남편을 한참 바라보다가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남편은 소파에서 잤다. 다음날 아침 남편이 일어났을 때 아내는 이미 나간 후였다. 테이블 위에 쪽지가 있었다. 며칠 집을 비울 거라고 적혀 있었다. 남편은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다. 출근 준비를 하다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봤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다. 남편은 회사에서 상사에게 휴가를 신청했다. 상사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흔쾌히 승인했다.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장에 쌓인 CD들을 꺼냈다. 수백 장이 넘었다. 남편은 CD들을 박스에 담았다. 그러다가 아내의 수첩을 발견했다. 수첩을 펼치자 가수의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방송 출연, 공연, 팬사인회. 모든 일정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뒷장에는 음반 구매 내역이 적혀 있었다. 구매한 장수와 금액, 날짜가 기록되어 있었다. 남편은 수첩을 닫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음악 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남편은 무심코 보다가 화면에 그 가수가 나오자 멈췄다. 가수는 무대에서 열정적으로 노래했다. 관객들은 환호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자신의 노래가 누군가의 삶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다. 일주일쯤 후에 돌아가겠다고 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남편은 답장하지 않았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남편의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남편은 그날 밤 오랜만에 술을 마셨다. 냉장고에 있던 맥주를 꺼내 마셨다. 한 캔, 두 캔, 세 캔. 술은 쓰디쓸 뿐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았다. 남편은 취한 채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소리만 울리고 받지 않았다. 남편은 문자를 보냈다.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자고.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일주일 후 아내가 돌아왔다. 얼굴은 여위었지만 표정은 밝았다. 아내는 가수의 지방 투어를 따라다녔다고 했다. 여러 도시를 다녔고 다른 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는 샤워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며칠을 고민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었다. 남편은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사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가족 상담을 권유했다. 우선 남편 혼자라도 상담을 받아보라고 했다. 남편은 상담 예약을 잡았다. 상담 당일 남편은 상담사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아내의 변화, 빚, 집착.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아내의 행동은 우울증에서 벗어나려는 과도한 보상 심리일 수 있다고 했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극단적으로 몰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치료받게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담사는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강제로는 어렵다고 했다. 가족들이 함께 설득하고 사랑으로 지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편은 이미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했다. 상담사는 포기하지 말라고 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다시 이야기를 시도했다. 이번에는 다그치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자신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했다. 아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의 방식은 아내를 더 힘들게 할 것 같다고 했다.
함께 도움을 받자고 했다. 아내는 처음으로 남편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자신은 도움이 필요 없다고 했다. 지금이 좋다고 했다.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아내를 안았다.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남편의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그날 밤 아내는 남편에게 말했다. 자신도 알고 있다고 했다. 이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가 없다고 했다. 그 가수를 생각하지 않으면 다시 그 어둠 속으로 빠질 것 같다고 했다. 두렵다고 했다.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함께 이겨내자고 했다. 아내는 잠시 남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자신은 이대로가 좋다고 했다. 남편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받아들여 달라고 했다. 남편은 할 말을 잃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놓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은 거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는 별이 보였다. 수없이 많은 별들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남편은 생각했다. 아내는 자신의 별을 찾았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 별은 너무 멀리 있었고 아내는 그것을 붙잡으려다 추락하고 있었다. 며칠 후 남편은 은행에서 또 다른 통지서를 받았다. 아내가 신용카드 한도를 모두 사용했다는 내용이었다. 금액은 500만 원이 넘었다. 남편은 통지서를 들고 아내를 기다렸다. 아내가 돌아왔을 때 남편은 통지서를 보여줬다. 아내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평소의 얼굴로 돌아왔다. 아내는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했다. 남편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물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은 이제 정말 한계라고 했다. 이대로는 집이 무너진다고 했다. 아내는 그렇다면 자신이 나가겠다고 했다. 남편은 말문이 막혔다. 아내는 자신이 집에서 나가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했다. 남편과 아이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남편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결심한 듯 했다.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남편은 아내를 막지 않았다. 막을 수도 없었다. 아내는 큰 가방에 옷가지들을 넣었다. 그리고 CD 몇 장을 골라 함께 챙겼다. 남편은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다. 1시간쯤 지나 아내가 가방을 들고 나왔다. 아내는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하지만 표정에는 미안함보다는 해방감이 더 많이 느껴졌다. 아내는 당분간 친구 집에 있을 거라고 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는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다. 남편은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아내가 돌아봤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동시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내는 잠시 남편을 바라보다가 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은 현관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날 밤 남편은 잠들지 못했다. 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떠났다. 하지만 슬픔보다는 혼란스러움이 더 컸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어디서부터 어긋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다음날 남편은 회사에 가지 않았다. 집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첫째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가 집을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다. 남편은 상황을 설명했다. 아들은 한숨을 쉬었다. 자신이 어머니를 찾아가 보겠다고 했다. 며칠 후 첫째가 집에 왔다. 아들은 어머니를 만나고 왔다고 했다. 어머니는 친구 집이 아니라 팬카페 회원의 집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그곳에서 다른 팬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고 했다. 아들은 어머니를 설득해봤지만 소용없었다고 했다. 어머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남편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아들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라고 했다.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아내가 공허함을 느낄 때 자신이 더 신경 썼어야 했다.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아내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다. 남편은 아내의 핸드폰으로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읽은 표시만 뜰 뿐 답장은 없었다. 남편은 아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지만 찾아갈 용기는 나지 않았다. 남편은 매일 출근하고 퇴근했다. 빈집으로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었다. 설거지를 하고 TV를 켰다. 화면에는 온갖 프로그램들이 지나갔다. 가끔 그 가수가 나오는 방송도 있었다. 남편은 채널을 돌리지 않고 그대로 봤다. 아내가 왜 저 사람에게 그렇게 빠져들었는지 이해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다. 화면 속의 가수는 그저 노래를 부르고 웃고 인사를 했다. 평범한 연예인이었다. 특별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아내에게는 특별했다. 아내의 어둠을 밝혀준 빛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아내를 더 깊은 어둠으로 끌어들인 존재였다. 한 달이 지났다. 남편은 상담사를 다시 찾아갔다.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말했다. 아내가 집을 나갔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상담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말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아내 스스로 깨달을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남편은 아내가 깨달을까 의문이었다. 아내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들었다. 그 세계에서 나올 생각이 없어 보였다.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다.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상담사는 기다리라고 했다. 그리고 언제든 아내가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라고 했다.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방을 열었다. 아내가 가져가지 않은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다. 옷장에는 여전히 수백 장의 CD들이 쌓여 있었다. 남편은 CD 한 장을 집어들었다. 가수의 얼굴이 표지에 인쇄되어 있었다. 남편은 CD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밤이 깊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 잠겼다. 창밖으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보였다. 거리는 조용했다. 모두 집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집에는 남편 혼자뿐이었다. 남편은 생각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아내를 더 일찍 도왔어야 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막았어야 했을까? 하지만 어떤 선택이 옳았는지 알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다. 남편은 핸드폰을 들었다. 아내의 번호를 눌렀다. 벨소리가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내는 받지 않았다. 남편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은 답을 알 수 없었다. 기다려야 할까? 아니면 찾아가야 할까?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노력해야 할까? 모든 질문에 답은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남편은 여전히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남편은 소파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피곤함이 밀려왔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저 어둠 속에서 시간이 흘러갔다. 남편은 그렇게 밤을 보냈다. 아무런 해답도 없이, 아무런 희망도 없이. 다만 희미한 기다림만을 품은 채로.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